시애틀에서 한 30대 한인 부부가 차량이 정차한 사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충격을 받아 만삭의 임산부 아내와 태아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유급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해 공무원 80% 이상에게 12주 완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빼돌려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판매 일당과 이를 구매한 사람들 5명을 작물 관련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맨해튼, 브루클린의 렌트비로 인해 퀸즈 지역의 주택 임대 수요가 몰리며 퀸즈의 렌트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질병이나 장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우편투표가 가능했던 규정이 완화돼 앞으로는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수산물 업체 대원식품이 미국에 수출한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판매 금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가 최대 여름 행사 그레이트 뉴욕 스테이트 페어의 티켓 판매를 시작하며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30대 한인 부부가 대낮에 도심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무차별 총격으로 만삭의 임산부와 태아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있던 남편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시애틀 다운타운 사가와 레노라 스트릿 교차로에 정차한 한인 차량에 한 남성이 다가가 이 차에 타고 있던 권 씨 부부를 향해 6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 권 씨는 총격 직후 인근의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분만을 시행했지만 태아 역시 곧 숨졌습니다.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권 씨는 머리와 폐 등에 총 4차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승자인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받은 한인 부부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권성현, 권인아 씨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0세 코델 모리스 구스비로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 무기에 의한 중폭행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결과 이 총기는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도난당한 총기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경찰 발표로 볼 때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용의자가 차로 접근해 총격을 가하기 전 용의자와 권 씨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 등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용의자는 체포되면서 내가 해냈다라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시애틀 지역 유명 관광 명소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불과 1마일 내 지점으로 행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애틀 한인 상공회의소 K 전 이사는 총격 피해를 본 부부는 현재 3살 된 아들을 두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벨타운 지역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지역이 우범지대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대낮에 총격이 발생해 한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 살인과는 증오범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애틀 지역의 범죄율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더 포스트 밀레니얼은 경찰 예산 삭감으로 600명에 가까운 경관을 줄였고 심지어 시애틀 경찰국장은 최근 경관들에게 경범일 경우 용의자를 쫓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 정부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정부는 육아휴가 정책을 확대해 공무원 80% 이상에게 12주간의 완전 육아휴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모든 뉴욕주 공무원에게 완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선도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공약의 일환으로 주정부 공무원 노조 3개와 육아휴직 확대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기존 약 10,000명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52,000명의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노조 합의가 비준되면 직원들은 신생아,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2주의 완전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력 유지뿐만 아니라 산모와 유아의 건강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이점이 잘 문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연합은 이번 합의가 출산, 입양, 보호 등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녀와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컬 주지사는 2023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뉴욕주 노동국이 주 전역에 걸쳐 육아휴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육아 혜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과 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016년 유급 가족 휴가법을 제정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버대학 의대 영안실 관리자 5명이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시신 일부를 매매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중 일부라고 밝히고 덜미를 잡힌 5명에게는 작물 관련 운송, 공모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관리자로 근무한 55세 세드릭 로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부를 마친 시신의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려 왔습니다. 로지는 그의 아내인 63세 데니즈와 공모해 훔친 신체 부위를 뉴햄셔주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가 캐트리나 맥클린과 조슈아 테일러 등 구매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 시신 두구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맥클린에게 $600를 받고 팔았고 2019년에는 시신의 머리 부분을 테일러에게 $1,000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 일부는 우편으로 판매하기도 했으며 구매자들을 하버드 의대 영안실로 데려와 구매 대상을 고르게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검찰은 로지 부부가 신체 부위 거래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통해 테일러한테서만 39차례에 걸쳐 $37,000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클린은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 위치한 매장인 캐츠 크리피 크리에이션 업주로 밝혀졌으며 이 매장의 SNS 계정에는 소름 끼치는 인형, 기괴한 물건, 뼈 예술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글과 인체의 뼈를 찾는다면 연락을 달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맥클린과 테일러는 로지 부부로부터 사들인 신체 부위를 여러 주에서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경 스스로 인간 피 예술가, 기괴한 물건 수집가라고 칭하는 펜실베니아 남성 제레미 폴리에게 시신의 피부를 $50,000에 판매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기소장에는 이들이 구매한 시신의 피부를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 무두질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로지 부부와 맥클린, 테일러, 폴리 등을 포함한 5명은 모두 작물 관련 운송과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훔치고 거래한 시신은 해부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 하버드 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통상 해부가 마치면 화장을 거쳐 유족에게 돌려보내지거나 인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1995년부터 해당 대학에 고용돼 일해온 세드릭 로지는 지난 5월 6일자로 하버드대에서 해고됐습니다. 하버드 측은 이 사건은 하버드 의대는 물론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 기부라는 이타적인 선택을 해준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 일로 기증자의 가족들이 겪게 된 고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당국과 협력해 누구의 시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시신 기증 프로그램과 영안실 정책을 점검하고 보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렌트비 고공행진으로 인해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스 지역의 주택 임대 수요가 가장 높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퀸즈 지역의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 지역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스트릿이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퀸즈 지역의 주택 임대 매물에 대한 평균 문의 건수는 지난 2019년 5월에 비해 133%가 증가해 주택을 얻기 위한 경쟁이 뉴욕시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릿이지는 고공행진한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렌트비를 피하기 위해 수요자가 퀸즈로 몰리고 있는 것이 주택 임대 시장 경쟁 가열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임대 수요 증가는 바로 퀸즈 지역 렌트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해튼과 인접한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의 경우 5월 기준 렌트비가 지난해보다 3.9% 상승해 평균 4,259달러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스토리아 지역의 경우 월 평균 렌트비는 2,750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으며 써니사이드 지역의 경우 지난달 평균 렌트비가 2,455달러로 역시 지난해보다 6.7% 상승했습니다. 퀸즈 전체적으로 보면 5월의 평균 임대료는 2,800달러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해 2달 연속 최고 렌트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스트릿이지는 당분간 세입자들이 퀸즈로 몰리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렌트비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전문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은 유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복귀가 늘면서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맨해튼의 수요가 브루클린과 퀸즈 북서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임대료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맨해튼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4,241달러로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으며 특히 원룸과 스튜디오의 평균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그동안 뉴욕주에서 일시적인 질병이나 신체 장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규정이 완화돼 앞으로는 특수한 이유가 없더라도 누구나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뉴욕주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조기 우편투표 확대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선거 전날까지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신문 등을 통해 최소 2번 이상 알려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부터 직접 투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보편적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이를 3년 연속 연장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법에서는 일시적인 질병이나 신체 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면 팬데믹이나 유권자의 특수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구적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으로 법제화될 경우 투표율 증가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호컬 주지사 역시 우편투표 확대를 지지한 바 있어 서명 및 법안 발효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새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예비선거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수산물 업체 대원식품이 미국에 수출한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연방 당국이 판매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하와이, 조지아, 미네소타에 유통된 대원식품의 냉동 생굴을 먹고 최소 1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접수됐다며 식당과 식품 소매상들의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뉴욕에 있는 유통회사를 통해 하와이, 미네소타, 조지아 지역에 수출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미네소타의 한 레스토랑에서 해당 제품을 주문해 먹은 소비자 5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하와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굴을 주문한 5명의 손님이 같은 증상을 보여 하와이주 보건국에 보고됐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대원식품이 지난해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같은 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채취해 하와이와 미네소타, 조지아 등지에서 공급한 냉동 반각굴 등을 포함한 냉동굴 제품입니다. FDA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근육통, 발열 및 두통을 동반하는데 일반적으로 노출 후 12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시작되며 보통 1일에서 3일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탈수증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 노약자, 면역력이 취약한 주민들은 심한 탈수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올여름 최대 관광 코스를 위한 직행 열차 티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캐티 호코 주지사는 뉴욕주 여름 최대 행사인 Great New York State Fair에 다양한 주민들 및 관광객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암트랙 및 뉴욕주 교통부와 협력해 뉴욕 최대 여름 관광 코스인 그레이트 뉴욕 스테이트 페어를 위한 직행 열차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 스테이트 페어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농업 전시회, 게임과 놀이기구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먹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매년 여름 약 100만 명이 참석하는 뉴욕주 최고의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3 그레이트 뉴욕 스테이트 페어는 오는 8월 23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9월 4일 월요일까지 총 13일에 걸쳐 시라큐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 기간에 맞춰 뉴욕주는 직행 열차를 운행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뉴욕 시민들뿐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와 버팔로, 로체스터, 알바니, 토론토 등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 모두가 참석해 즐겁고 멋진 여름 축제를 만들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트 뉴욕 스테이트 페어 티켓 구매 및 열차 운행 스케줄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800-872-724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15일부터 존 F 케네디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의 단기 및 장기 주차비를 각 주차장과 예약 여부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공항 주차장에 왔어도 주차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은 하루 주차 기준으로 옐로우, 블루 주차장은 예약 $42, 비예약 $70에서 각각 $48와 $80, 장기 주차는 예약 $20, 비예약 $29에서 각각 $30와 $35로 오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도 주차장마다 인상되며 특히 비예약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와 교사 노조가 교원 연봉 인상, 원격 학습 기회 확대, 일부 직원 원격 근무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5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교사 노조의 정규직 11만 5천 명과 시간제 직원 5천 명은 3년 차까지 3%, 4년 차 3.25%, 5년 차 3.5%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신규 교사의 초봉은 $6만 $1,070에서 $7만 $2,349로 인상되며 모든 교사 노조 조합원은 $3,000의 일시불 보너스와 2024년 $400, 2025년 $700, 2026년 이후 매년 $1,000씩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잠정 합의는 2022년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2027년 11월 28일 만료되며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학교 보안 요원 등에게 적용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을 벌여온 뉴욕시가 한국식 체계를 수년간 주목해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90%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해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부작용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20%는 매립지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찌감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온 한국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취재진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식당과 가정집에서 각각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지 소개하고 고양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찾아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불법으로 했고 지역 당국은 수백 개 처리 시설을 지었다며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동물 사료, 비료, 가정 난방용 연료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코로나19 검사 키트의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코로나19 검사 키트 제조업체들이 각각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제조사별로 테스트 재료나 부품 등이 달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제조사별로 업데이트된 유효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코로나19 셀프 검사 키트 제조사별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각 키트별 유통기한을 늘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연장된 검사 키트는 길게는 내년 여름 이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별 검사 키트 유통기한 연장 여부는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